한국 전통의 건축, 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제작진이 처음 방문한 곳은 경북 영주의 부석사였습니다.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안동의 봉정사가 최고의 건축물로 알려지면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석사에서도 고즈넉하고 황홀한 멋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석사에 처음 들어오면 범종각을 만나게 되는데요. 범종각은 부석사의 중문에 해당됩니다. 보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크진 않지만 범종각 뒤에 다른 부석사 건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껏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범종각을 지나 안양루를 가려면 축이 완전히 꺾여 들어가게 됩니다. 부석사만의 특이한 구조적 아름다움을 띠고 있는 부분이죠. 안양루는 앞쪽에는 팔짝지붕이지만 뒤쪽은 맛배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누각의 모습과 달라 제작진의 시선을 한참 동안 끌었습니다. 안양루를 지나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부석사의 대표 건물이죠. 무량수전이 나타납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국보 제18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순우 박사의 베스트셀러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의 기대서서라는 책 제목의 그 무량수전이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 멋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 건축의 본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량수전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기둥입니다. 서양 건축물이 도입된 이후 우리는 기둥하면 파르테논 신전의 직선기둥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곡선의 미학을 보여주고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까지 충실히 해내는 베을린 기둥이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석사는 몇 개의 각 건축물들이 국보로 지정될 만큼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제작진의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뛰어난 자연절경이었습니다. 그 멋진 절경을 잠시 함께 보실까요?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 그 순리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부석사. 한국 전통의 멋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한국 건축을 대표할 만한 옛 건축물, 부석사를 보고 왔다면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고 있는 옛 한옥의 모습을 찾아 떠나보았습니다. 제작진은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우선 하회마을은 영국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시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고자 들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고유한 옛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 만큼 보건소도 있고 차들도 많아서 다른 유적지와는 달리 사람 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회마을 내에 소원을 비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는데요. 나무를 찾아가는 동안 한옥마을의 좁은 담장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뭔가 내가 정말 여기 사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나무에 소원 쪽지를 걸고 충효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류성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작진이 찾아갔던 충효당은 류성룡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권율과 같은 명장을 등용하여 국난을 헤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집 충효당은 생각보다 넓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품처럼 소박하고 고즈넉하며 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옥의 특징 중 하나죠. 창과 창이 통하는 모습을 류성룡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루에 내리쬐고 있었는데요.
저곳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했을 류성룡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오묘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이 들었답니다. 다음으로 제작진은 양진당에 도착했습니다. 양진당은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한 아저씨께서 땔감을 직접 아궁이에 넣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현대식 보일러 등에 익숙해져 있던 제작진에게 옛 사람들의 생활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현대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해나간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옛 한옥의 느낌을 물씬 살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 하회마을. 옛 조상들이 남긴 전통의 흔적과 현대 사람들이 남기고 있는 옛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마주하고 있는 곳 하회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하회마을과 부석사는 옛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자주 들렀던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웅장하고 장엄한 건축의 모습은 엿볼 수 없지만 그들만의 소박하고 고즈넉한 건축의 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의 모습을 느끼러 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조선의 궁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저희 제작진은 가장 위험있고 장엄한 건축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조선의 법궁 바로 경복궁에 왔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인 만큼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려 12만 8,340평이라고 해요. 처음에 경복궁에 오면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문인 광화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년 G20 정상회의를 위해 급하게 복원된 것이라 오래된 옛것의 멋보다는 확실히 복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조선의 법궁으로 들어가는 문인 만큼 위험이 돋보였습니다. 광화문의 옆에는 조선을 지키는 동물인 해치가 있습니다. 조선을 지키는 동물에서 지금은 서울의 상징이 되었죠. 광화문에 걸려있는 현판은 복원 전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었는데요. 복원이 되면서 그 현판을 내리고 새로운 현판을 올렸다고 해요. 이렇게 숨은 이야기가 많은 광화문을 지나 들어가면 광화랑 광장에 행각이 하나 더 세워져 있는데요. 이는 조정의 권위와 엄숙함을 더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이를 지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복궁 근정전에 다다릅니다. 얼마 전 1박 2일에서 유홍준 교수가 근정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바로 근정문 행각 오른쪽 모서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엄한 근정전의 모습과 더불어 맑은 하늘 뒤에 얼핏 보이는 인왕산과 북악산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만한 모습입니다. 근정전을 지나 행각의 왼쪽 문을 지나면 바로 국권 만원의 뒷면을 차지하고 있던 경회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회로는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주재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었는데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867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돌기둥들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위에 누각을 설치했지만 아름다운 조형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지금은 일부 신청자들에게만 개방을 하고 있어 직접 올라가서 풍경을 감상하거나 가까이에서 경회로를 바라볼 순 없지만 멀리서라도 보이는 경회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경회로를 지나 다시 근정전 뒤쪽으로 가면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강령전과 교태전이 나타납니다. 먼저 앞에 있는 강령전은 왕의 침전으로 특이하게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는데요. 이는 왕이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조선인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태전에도 이처럼 용마루가 없는데요. 그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내부에는 조선의 왕과 왕비가 쓰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화려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해서 저곳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실의 침전, 강령전과 교태전을 둘러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향원정을 지나면 건천궁이 나옵니다. 복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실히 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건천궁은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지은 궁 안의 궁입니다. 또 1895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암살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죠.
건천궁은 경복궁의 정각들 중 유일하게 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복원될 때 궁궐의 화려함을 살려주는 단청을 칠하지 않아 고즈넉하고 소박한 멋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조선 제1의 법궁 경복궁을 둘러보았는데요. 그 위엄뿐 아니라 현대식 건물과 조화를 이룬 모습, 그리고 옛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복궁의 모습을 둘러보셨다면 다음으로 동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궁 창덕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소진되면서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창덕궁은 하나의 직선축에 건물이 세워져 있던 경복궁과 달리 인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모와 품위를 갖춘 창덕궁의 정문 도나문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창덕궁의 내부가 나타납니다. 창덕궁으로 가기 전 금천교를 건너야 하는데요. 금천교는 궁궐 내에 남아있는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금천교를 건너면 진선문이 나오는데요. 진선문에는 신문고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선문을 지나면 멀리 또 문이 보이고 왼쪽에 인정문이 있습니다. 행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광장 같은 공간은 경복궁에서 느껴지는 광활함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다면 창덕궁에는 인정전이 있는데요. 근정전과 비슷한 구조로 지어져 있으나 그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2층 누각이지만 실제로는 통층 건물로 화려하고 높은 천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정전 내에는 전등, 커튼, 유리창문 등이 있는데요. 이는 1908년 서양식으로 개조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느꼈던 창덕궁의 특징은 전통적인 궁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식으로 많이 개조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건물이 바로 희정당입니다. 앞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희정당의 뒤에서 그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창과는 다른 창의 무늬, 샹들리에, 서양식 가구와 카페트 등 한국 건축을 찾아온 창덕궁이었지만 서양 건축이 막 유입되던 시절의 건축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정당의 옆에는 선정전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 궁궐 누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기화 건물입니다. 선정문과 선정전 사이를 잇는 복도각은 다른 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에 강량전이 있었던 것처럼 창덕궁에도 왕의 침전이었던 대조전이 있습니다. 대조전은 희정당처럼 서구식으로 내부가 꾸며져 있었고 1910년 경술국치가 결정되었던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대조전이 있는 이 부근에는 여러 행각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는 원래 궁궐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였던 낙선제에 도착했습니다. 헌종은 평소 검소하면서도 선진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낙선제에서 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궁궐이라기보다는 일반 양반의 집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한국적인 궁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궁궐인 창덕궁을 둘러보았는데요. 한국의 옛 건축이 주는 전통의 깊은 멋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석사부터 창덕궁까지 옛 우리 건축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집은 삶을 담는 창이라고 하는데요. 그처럼 옛 사람들의 생활과 그 삶 속에 담긴 지혜가 옛 건축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 건축 속으로 이제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